네, 폭발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항공 수입물 가운데는, 항공기로 들어오는 물건 가운데는 이 잘못 다루면은 펑 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물이 다른 일반 화물과 섞여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지적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시 취재한 김평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그 여행 갈 때 가방 비싼 거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 워낙에 막 가방 팡팡 던지고 그래서 다 그냥 헝거가 돼요. 그만큼 일반 화물 관리를 조심스럽게 다룰 수도 없고요. 던지는 경우 다반사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에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물이 그냥 같이 돌아다닌다고요? 네, 일반 화물을 다루는 곳에서 예. 위험물이 함께 다뤄지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예. 취재진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네, 인천공항에 있는 화물 터미널인데요. 예. 항공기로 들어온 수입품이 1차적으로 처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상자를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모양의 스티커가 보입니다. 붉은 바탕에 아까 흰 빨간 불꽃이 거요? 그려져 있는데 인화성 액체나 고압가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불이나 압력이 잘못 가해지면 폭발 가능성이 있겠죠. 예. 해골무늬나 세로줄 무늬, 금속이나 손에 부으면 안 된다는 그림 이런 것들도 있는데 모두 독성이나 유해성, 산화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런 위험물이 다뤄지는 곳이 지금 일반 화물 터미널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이 자사 항공기로 싣고 온 위험물을 일반 화물과 함께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위험물 옆에서 작업자가 담배를 피우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할 수 있었고 옆에서 담배 피워요? 폭발물 옆에서? 예, 담배를 피우는 상황도 저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위험물을 터미널에 싣고 나와서 공항 한쪽 구석에서 일반 화물차에 다시 싣는 모습도 담배 피우고 있네요, 진짜. 예, 담배 피우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예, 원래 위험물 운반이 허가된 차량에 한 번 실으면 목적지까지 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화물터미널 하면 그냥 화물터미널만 생각하는데 저렇게 위험물만 따로 이렇게 다루는 화물터미널은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데 저러는 거예요, 지금? 예, 위험물 터미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화물 터미널 옆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그 안에 밀폐형 창고도 있고 냉장 시설도 있어서 저온으로 보관하는 창고도 있습니다. 위험물 종류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 국제 항공 규약상 위험물을 다루는 자격을 가진 직원들도 채용돼 있고 예, 이런 시설들이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공항을 거쳐 수입되는 위험물이 한 달에 한 1,000톤 정도인데 지금은 그 절반 이하만 위험물 터미널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절반 이하만 그 위험물 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일반 화물로 처리하고? 예, 여기에 갈등 상황이 있는데 갈등이요? 대형 항공사하고 위험물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 위험물 터미널은 15년 넘게 지금 운영이 돼 왔거든요. 예. 처음에는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 시설을 만들고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대신 운영권을 가져가서 15년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장기간 운영하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올해 5월에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권이 중소업체로 넘어갔는데 중소물류업체에서 낙찰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항공기에서 물건을 내리고 터미널까지 운반하는 것을 지상조업이라고 하는데요. 예. 항공사에서 터미널 운영사 측에 이 지상조업비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위험물이 위험물 터미널에 많이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돈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픽 한번 보면서 네.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항공사는 지상 운반비를 받겠다는 거고 위험물 터미널은 항공 운송료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왜 그것까지 항공사에서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 항공사 또 사전 밑에 보시면 이제 사전 통관 절차를 거쳐 24시간 안에 반출되는 위험물은 일반 터미널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위험물 터미널 운영사 측은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규정된 위험물은 24시간 안이라고 하더라도 냉장 같은 특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항공사와 터미널 간의 문제인데 이게 무슨 개인적인 갈등도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회사 간인데 회사의 문제고 돈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이거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좀 중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뭐 중재 노력도 없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규정이 애매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우선 지상조업비를 어디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관세법에 위험물은 24시간 안에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가 이 애매한 규정을 이용해서 사전 통관 절차를 거쳐 24시간 안에 위험물을 일반 화물 터미널을 거치더라도 24시간 안에만 반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 9월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관계기관인 인천공항공사하고 관세청에 위험물 처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이 11월 말이니까 2달 넘게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공항공사하고 관세청은 국민안전처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이겠다고 손을 놓고 있고, 국민안전처 입장은 예. 우선 직접 관련 기관인 공항공사와 관세청에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험물 관리에 관련된 법도 항공법, 관세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3가지나 되는데요. 각각의 법규가 따로 적용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평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